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 현장과 연계되는 융합 직업 교육을 위한 러닝 팩토리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융합이란 말이 사회 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직업 교육 분야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수업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융합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융합 직업 교육을 위한 방법인 러닝 팩토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코끼리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끼리 그림에 다리가 몇 개인가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파란 화살표 위치에서 보셨다면 밑으로 내려가면 코끼리 다리가 아닙니다. 또한 빨간 화살표 방향에서 보았다면 위로 올라가면 코끼리 다리가 아닙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코끼리 다리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융합의 시대에는 자신이 해왔던 시각에서만 바라보면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코끼리 다리가 몇 개일까요? 다음 그림같이 회색으로 색칠해 보면 실제 다리는 한 개만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아마 두 개 중 하나로 보일 겁니다. 먼저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밝은색 부분인 잔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검은색 부분인 두 사람이 마주보고 보이는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그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번 그림은 무엇처럼 보이나요? 처음 보는 부분은 여러분의 현재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방금 한 말은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검은 것을 중심으로 본 사람은 악마가 보일 것이며 흰색 중심으로 본 사람은 천사를 보았을 겁니다. 이처럼 똑같은 그림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정보로 지각될 수 있습니다. 융합의 시대에는 자기가 보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융합형 직업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고 놀고 배우는 방법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변해가고 있거나 이미 변한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 양식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멀리 떨어진 육지에서도 바다에 있는 양식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이미 다양한 정보기술이 활용되어 로봇이 수술에 활용되는 등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위의 적층 가공은 3D 프린팅을 말합니다. 3D 프린팅은 이미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집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호텔을 이용할 때 직접 전화를 걸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호텔에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리셉션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두 개 이상의 분야가 융합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듣고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초의 산업혁명 이후 네 번째 주요 산업시대를 말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세계를 융합하고 모든 분야, 경제 및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산업혁명은 4단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전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본격화된 시대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첫 번째 PLC가 발명된 이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주도한 시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합니다. 각 산업혁명 시대는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전기이며 2차 산업혁명은 전기입니다. 3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자동화이며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가상물리 시스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각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화면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최초의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을 통한 기계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를 통한 대량 생산을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지능정보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4차 산업혁명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및 모바일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현재는 5G 무선 네트워크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5G의 속도는 LTE보다 280배 빠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서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타 분야의 융합을 통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은 화면 오른쪽에 볼 수 있는 ICBAM입니다. I는 사물 인터넷, C는 클라우드 서비스, B는 빅데이터, A는 인공지능, M은 모바일을 의미합니다. 2015년 말 우리에게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진 세계 경제 포럼은 2025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티핑 포인트를 발표했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이제 작은 변화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를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800명의 세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이 슬라이드는 그중 일부를 보여줍니다. 이를 살펴보면 2025년까지 옷을 입고 안경을 쓴 사람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구글 글래스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현재 사물 인터넷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에 미국 최초의 로봇 약사가 등장하고 3D 프린팅 자동차가 최초로 생산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알다시피 3D 프린팅을 통한 자동차 생산은 이미 실현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도로에서 무인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의 10%에 이르고 전 세계 인구의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자가용보다는 카시어링을 통해 더 많은 여행을 하고 인구가 5만 명 이상이면서 신호등이 없는 첫 번째 도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7년 전에 예측된 것인데 이 중 대부분이 벌써 현실화되었거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공 요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성공 요인과 관련하여 기술, 산업, 사회 등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기술은 High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 및 High Quality Data Infrastructure로 진화하여 고품질의 지능형 정보기술을 산업에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을 통해 전체 산업은 지능형 정보화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 개발과 산업 변화로 인해 고용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효과적인 흐름을 위해 우리 사회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기술과 산업 분야에 유능한 인재를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티벳 분야가 융합형 직업훈련으로 변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에는 데이터의 무한한 증가, 네트워크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인공지능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데이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라 미래 사회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역할 변화를 초래하고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결합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성적 컴퓨팅 기술의 진보와 스마트 기술을 통한 융합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는 신세계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기업 리더만이 아닙니다. 교육자, 학교, 공무원 및 학부모는 교육과 다음 세대가 가다한 기회를 활용하고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기술 변화로 인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에 모든 학교가 해야 할 사항은 많습니다. 화면에 보여질 비디오 클립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학교가 준비해야 하는 8가지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things every school must do to prepa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i, my name is Bernard Ma, and as a business futurist, I help companies understand what this new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eans for them. And I believe schools need to get ready for this and change the way they are delivering education. So let's dive straight in. Number one is, I believe we need to redefine the purpose of education. In the past, we've educated children, given them a skill for life. We've prepared them for a job or a certain skill set. Nowadays, schools need to prepare children to do anything, because our world is changing so fast that the job we do today will be very different in 5 years' time. The skills we have today will change significantly. So we need to shift from doing something to doing anything. Number two, we need to improve our STEM education. So STEM is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And those are skills we need. We need more data savvy people in the future. We need to have an understanding of data science, of technology, understand what this all means. So STEM is a focus, and we need to make STEM more exciting, especially for girls. There's a huge lack in there at the moment in schools, and we need to bring this to life. Instead of teaching it in a boring way, we need to get people experimenting, making it exciting. Number three is moving away from STEM, which is easy. We need to actually focus on the human potential. We need to focus on the humanities. We need to teach people things like emotional intelligence, creativity. We need to make sure they can interact with each other. All of these really human skills are vital. We need people that can speak languages, people that can translate. All of these skills will become vital in the future, and we should never forget those.
Number 4 is to adapt to lifelong learning. This new world means we need to learn and unlearn and relearn all the time. And I don't see this in schools at the moment. If we look at some of the recent studies from Dell and the Institute of the Future that says 85% of jobs we will have in 2030 don't exist today. So we need to prepare our kids to learn new skills, to change their skill set. And this has to become part of the curriculum, this ability to adapt and learn new things. Number 5 is rethinking how we train our educators. At the moment, a lot of focus is on distilling information and then teaching kids that information, remembering that information. Actually, what we need to do is good teachers need to become facilitators. They need to guide children to new information so they can explore by themselves. And this is a big focus that needs to change in schools. Number 6 is making schools maker places where children have the ability to experiment, to try out new things, and to try something and fail, and try and fail, where they can use different tools, physical and digital, to experiment, learn new things by themselves, and have the safety zone of being able to learn from mistakes. Number 7, schools need to become more internationally minded. We need to teach thing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History, for example. History is very often taught just from one country's perspective. We need to look at this from lots of other countries and how they've seen this. Language is another example where we very often teach the language of the country next door instead of looking at global demand, where there's huge demand for Chinese and Spanish and Arabic. Those languages we need to bring into schools to make kids competitive in the future. And number 8 is that we also have to change higher education. We need to have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being able to provide this lifelong learning support that I was talking about before. But for me, it has to start in schools. In schools, we have the ability to set the seeds for all of this. And this is what schools need to do. Focus on these 8 things, and we will transform the education and prepare our kids. 모두 잘 보셨나요? 방금 본 비디오를 통해 학습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학교가 준비해야 하는 8가지 사항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 8가지는 교육 목적 재정의, 스테임 교육 개선, 학생 잠재력 개발, 평생학습 모델 채택, 교육자의 교육 변화, 학교의 메이크 스페이스 도입, 글로벌 마인드 함량, 고등교육 변경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교육 목적 재정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의 목적은 그 시간 동안 사회의 필요에 따라 진화했습니다. 지금 시기와 같은 전환 과정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한 것들을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교육은 학생이 특정 무언가가 아닌 미래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술과 사고방식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의미하는 스템 교육은 소득 수준, 연령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모든 근로자가 약간의 테크니컬한 스킬을 필요로 할 것이란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스템 교육의 개선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2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을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따라서 인문학 교육과 전문가는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의 2018 미래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진은 기술 능력을 가진 직원보다 비판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갖춘 직원을 더 원했습니다. 셋째, 기계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수행하는 많은 작업을 마스터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창의적 노력, 상상력, 비판적 사고, 사회적 상호작용 및 신체적 손재주에 더 능숙합니다. 미래의 교육 시스템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계와 경쟁하기보다는 미래의
기계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엘빈 터플러는 그의 저서인 퓨처샷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21세기 문맹자는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우지 않고 다시 배울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IFTF 보고서에 따르면 기계가 오늘날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할 것이라는 현실뿐만 아니라 2030년 직무의 85%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조화된 교육은 학교나 대학을 떠난 후에도 끝날 수 없습니다. 교육은 평생의 노력이 되어야 하며 교육의 원천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화해야 합니다. 창의성, 호기심, 디자인 사고와 같은 속성은 미래의 인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오늘의 학생들은 어제 가르친 대로 가르친다면 내일을 빼앗긴다고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살았지만 그의 말은 오늘날 매우 적절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보를 추출한 다음 암기하는 대신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 탐구를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학생들이 호기심, 문제 해결 기술, 알고 하는 실패의 반복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물리적 및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협동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실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에 대한 사랑을 갖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상호 연결된 디지털 세상에서 미래의 직원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자는 이를 고려하여 학습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는 한 나라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웠던가 동일한 언어로 가르치는 대신 학교는 국제적인 수요와 신흥시장의 언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교육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간 동안 대학 자격은 점점 짧아지고 집중될 것이며 대학은 개인의 근로생활 전반에 걸쳐 모듈식 대학원 자격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에 학교가 변해야 하는 8가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 세 번째 학생 잠재력 개발과 여섯 번째 학교의 메이크 스페이스 도입은 융합형 지급 교육을 위한 러닝 팩토리 도입과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은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10가지 기술을 2015년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공 기술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창의성 등 3가지입니다. 이들 3가지 핵심 성공 기술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성이 있으며 융합 직업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2015년의 핵심 성공 기술이 2020년에는 어떻게 변해갔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아마 가장 큰 변화는 2017년에 10번째에 있던 창의성이 2020년에는 3번째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화면의 내용은 1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습 목표는 읽기, 수학과 같이 기초기술과 지식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습 목표는 감성, 지성, 사회성 등 다지식을 가로지르는 전인 개발입니다. 또한 교육자 역할의 경우 과거 교육자 역할은 전문가였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자의 역할은 학생들의 소프트 스킬 함량을 위한 촉진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접근법은 단편적이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접근법은 융합화, 유연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 기반의 융합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지급교육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미래지능형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는 인적 기술 문해력을 가진 자원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의적 융합 인재는 상황지능, context intelligence,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사회지능, social intelligence, 그리고 신체지능, physical intelligence 등 4가지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상황지능은 창의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감성지능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지능은 팀 내에서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 지능은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은 학생들에게 창의적 융합 역량을 배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융합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나노기술 NT, 정보기술 IT, 문화기술 CT, 바이오기술 BT 등 4티어 융합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미래를 위해 우주기술 ST, 환경기술 ET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학습을 통해 이러한 신기술을 융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새롭고 혁신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넣느냐가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된 것을 밖으로 꺼내냐입니다. 즉, 지식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텍스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하단에 있는 7Q와 7C를 배양해야 할 것입니다. 7C는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하지만 7Q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IQ는 지능지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아이디어와 창의성 지수를 의미합니다. EQ는 감성지수를 말하는데 EQ가 높을 때 타인의 감정에 몰입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MQ는 도덕성 지수를 말하며 준법성과 같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GQ는 글로벌 지수로 세계인으로서의 양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DQ는 디지털에 대한 이해력 지수를 말하며 단순히 컴퓨터 기술만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보기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합니다. PQ는 열정 지수를 말합니다. 인간성 지수라고도 하며 부하 직원이 갖추어야 할 지수입니다. CQ는 창조성 지수를 말하며 얼마나 창조적인가를 말합니다. 화면의 내용은 현재의 시대에 학생들이 만나고 있는 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위해 학생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졸업생들이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의 65%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학생들에게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작업장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만 있으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문적인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융합은 이 시대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입니다. 따라서 융합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STEM과 같은 기초기술과 IoT와 같은 전문기술을 이어주는 횡단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횡단기술은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고 세계화된 사회를 이해하고 21세기 취업시장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입니다. 횡단기술은 일반적으로 특정 직업, 작업, 학문 분야 또는 지식 영역과 구체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고 다양한 상황 및 작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학습자들이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의미 있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횡단 기술이 점점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특정 부분이나 직무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 스킬이라고도 불합니다. 화면의 그림과 같이 횡단 기술은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인지 능력이며 두 번째 영역은 대인관계 기술입니다. 셋째 영역은 적응 기술이며 마지막 넷째 영역은 태도, 가치 및 업무 습관입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 스킬은 행태적이며 특정한 분야를 뛰어넘고 손에 잡을 수 없는 기술을 말합니다. 반면 기술적이고 전문적 분야에 국한되며 형태가 있는 기술을 하드 스킬이라고 합니다. 직업교육이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균형 잡힌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티벳과 고등교육은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영역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교육과 직업교육 이동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고 있습니다. 새로 열린 기회의 창을 통해 티벳과 고등교육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스템 직업은 티벳 자격이 필요하고 티벳 직업은 스템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파트 1에서는 융합직업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파트 2에서는 러닝 팩토리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